그래서 이제 이 고립된 이제 이탈적인 공간에 또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노인으로 나오는데 이름은 체링턴이고 63살인 걸로. 근데 이 소설에서 63살이면 엄청나게 많은 나이. 요즘의 나이로는 한 팔순 이렇게, 왜냐면 50만 대도 할아버지인 그런 이제 시대라 30년 동안 이제 이 상점에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건 다 거짓말이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깥을 보니까 그 검은 머리 아가씨가 지나간다. 푸른 제복을 입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른 제복은 이게 84년에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사람들이 저렇게 이해를 했나 보다 싶은 게 이 푸른 제복이 거의 제수복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막 로얄 블루 이렇게 새파랗게 예쁜 색이고 막 천도 막 반짝반짝 윤이 나는 무슨 뭐 실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그 그레이시 블루에 이렇게 죄수복 같은 그런 느낌을 칙칙하고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머리도 검은 머리인데 여기 그 여성이 금발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황갈색 이런 머리잖아. 아마색 이런 식의 금발 저기 유럽 여성들이 갖는 코카시안 그쪽 여성들이 갖는 그런 머리카락 색깔이 아니라 검은 머리인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도 한번 의문이 들고요.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지금이 22시가 넘은 시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원 거주 지역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을 걷는다는 것 자체도 되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윈스턴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체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체포를 하러 오는 때는 항상 밤이다. 체포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위기의 순간에 싸워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라는 사실에 그는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제 소설을 끝까지 다 읽고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이게 증명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날 거요라는 이 그 오브라이언의 말이 자꾸만 이제 반복이 되고 이게 이제 역시나 소설의 마지막에서 진짜 되게 무섭게 이제 증명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인데 2부는 시작부터가 연애 소설입니다. 지금 1부에서는 그냥 검은 여자라고만 계속했던 그 주인 인물을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등장을 시켜요. 근데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푸른색 붕대를. 아마 소설의 줄거리를 꾸미는 커다란 만화경이 돌아갈 때 손이 걸려 다친 모양이었다. 이게 창작국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사고다라고 하는데 전 이것도 되게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를 사람이 직접 쓰지 않고 소설을 창작하는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대한 기계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도 이제 AI가 그거를 창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여기 되게 이거를 즉물적으로 진짜 이렇게 거대한 창작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인가 이렇게 거대한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거 돌아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상상하고 쓴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손이 걸려 다치기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정은 되게 미래적인데 디테일은 굉장히 구태의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조금 웃기고 요거를 기회로 해서 이제 둘이 접선합니다. 다쳤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쪽지를 건네줘요, 줄리아가. 근데 이 쪽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볼 거냔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제일 그 감시는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윈스턴은 자기가 지금 계속 반체제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쪽지에는 분명히 뭔가 그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사상경찰이 보낸 게 아니라면 일종의 지하단체가 보냈을 것이다. 아마 후자일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식사 시간에 시인 누구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걸 열어보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시인 이름이 짧게 나오는데 앰플포스인가? 근데 나중에 이 시인도 잡혀가지고 와 있어요. 저쪽에 3부 보면. 그렇고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줄리아랑 두 사람이 만나는 곳이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텔레스크린이 너무 많이 설치돼가지고 위험할 건데요 라고 하는데 텔레스크린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에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광장과 밀실의 이분법, 최윤훈의 광장,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을 했죠. 그러고 이제 다음번에, 이게 첫날인가? 아무튼 이제 두 사람이 그 제대로 미래를 갖는 게 숲속의 공터인데요. 줄리아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윈스턴을 이제 그쪽으로 이끌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2장인데 2부의 2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까 그 막 1부에서는 뭐 잿빛 맨션, 뭐 거리, 텔레스크린, 뭐 포스터, 뭐 승리주, 승리담배, 뭐 이분증오 막 이런 거였다면은 여기 2부 2장에서 묘사되는 거는 숲속, 샛길, 블루벨꽃. 찾아봤는데 블루벨은 약간 보랏빛이 도는 이런 방울꽃, 좀 커다란 은방울꽃 같은 그런 이제 꽃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냇물, 거기 물고기도 살고 개똥집박이가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막 울부짖 이렇게 뭐야 새가 지저귀고 있고 막 이런 이미지예요. 물풀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런 관목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암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초콜릿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둘이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어디에 텔레스크린이 없을까?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이크로폰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청장치, 감청장치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계속 공포에 떨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자연 묘사가 되게 이제 도드라지는 가운데 그녀의 발랄하고 날씬한 육체를 보자 열등감이 느껴졌다. 여기서 윈스턴은 39살로 설정이 됐어요. 작가가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나이가 39 정도. 그 다음에 줄리아는 27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띠동갑 정도 이제 어리니까 되게 이제 예쁜 거죠. 이제 이게 벗어요. 이게 옷을 벗는데 그것은 모든 문명을 전복시키는 거대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줄리아가 자기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그래도 내부 당원들하고는 안 했다라고. 당신 첫 보자마자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했던 거죠. 근데 나는 순결도 증오하고 선도 증오해요. 어떤 곳에도 도덕인이 덕성인이 하는 것들이 존재하길 바라지 않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뼛속까지 썩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아주 뭐 집중적으로 사랑해서 배타적으로 사랑해서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윈스턴이 이거에 되게 좋은 척해요. 그거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사랑이라 봐야죠. 점점 이제 갈수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단순한 욕망, 상대를 가리지 않는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을 산산이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출발은 되게 이제 조잡하기도 한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성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섹스라는 게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블루벨 꽃이 떨어져 있는 들판에다가 이제 그녀를 또 눕히고 되게 거칠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줄리아도 뭔가 되게 타락하고 천박하고 이런 그러니까 같이 가인 순수하고 뭐 이런 거랑 같이 이런 타락하고 음란하고 천박한 이미지 이런 거랑 이제 다 같이 섞여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성 작가가 그린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 남성 주인공의 이제 시선으로 여성 주인공을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179쪽인데 깊이 잠든 젊고 발랄한 육체를 보고 있자니 그녀에 대한 연민과 함께 보호의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개똥집박이니 개암나무니 하는 이런 자연물의 묘사가 좀 나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구는 것은 일종의 전투였고 절정의 순간은 승리의 순간이었다. 섹스는 사랑의 행위이기 이전에 당의 일격을 가하는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뒷부분이 없으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연애 소설이 될 수 있는데 혹은 이제 불륜 소설 제가 조만간 하나 찍을 수도 있는데요. 보바리 부인을 비교적 최근에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논문 쓰느라고 거기서도 이제 보바리하고 로돌프가 처음 정사를 갖는 게 말 타고 나가가지고 저 바깥에 굳이 밖에서 아무튼 이제 그 자연 속에서 바깥에서 이제 그게 뭔가 좀 관습에 저항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를 증명하는 뭐 어떤 것인 것처럼 막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오세아니아 안에 런던의 그 잿빛 도시. 근데 되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미래의 우리 인간 사회가 이 1984에 묘사된 걸 보면은 48년에 조지 오웰이 꿈꿨던 우리 미래는 정말로 너무나도 암담했구나. 더 못 살고 건물도 더 후져 보이고 사람들 옷차림도 세련된 게 아니라 더 촌스러워 보이고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승리주, 승리담배 더 맛 없는 그런 거 커피도 당에서 주는 커피는 되게 맛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설탕도 없어요. 사카린 먹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이제 안티 유토피아 사람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사는 것도 더 후져 음식 먹는 것도 맛이 없어 옷은 더 촌스러워. 그다음 겨울에는 추운 옷 입어야 돼. 여름에는 더운 옷 입어야 돼. 뭔가 다 더 후진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잿빛 도시 되게 퇴화된 것 같은 진부한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어떤 공간, 자연의 공간을 이제 두 주인공들이 처음 이렇게 관계를 갖는 곳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야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되게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줄리아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게 나와요. 줄리아는 소설을 쓰는데 책을 쓰는데 그 중에 또 포르노과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포르노과에는 여자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성적인 충동에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전부 여자만 갖다 놨는데 거기 줄리아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전부 6가지로 나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작품을 이제 써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세팅도 소비에트의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하고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소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공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를, 그러니까 신발을 뭐 생산할지 두부를 생산할지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 채널 어딘가에 보면 제가 SR 그 소설 도시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미국의 학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줄거리를 단순화해 놨으면은 그 소비에트 시절에 쓰인 그 소설들은 거의 민담의 민담 구성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로 요약이 되게 잘 돼요. 그 진짜로 이렇게 거푸집에다가 뭐 집어넣고 이렇게 부어내가지고 물건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플롯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아 얘기가 조금 나오죠. 처음 경험을 한 거는 16살이었고 상대는 나중에 자살한 사람인데 체포될까봐 겁나가지고 그런 이제 60살 60된 이제 그 뭐야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대화하고 그러고 이제 그 줄리아를 살아있는 게 즐겁지 않나 보죠. 이건 나다, 이건 내 손이다, 이건 내 다리다 하는 식으로 느끼는 게 좋지 않으세요? 저는 현실 속에 있어요. 확실하고 단단하게 살아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목인데 확실히 그 여주인공은 남주하고는 결이 되게 다른 인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 생의 육화 뭐 이런 걸로 좋게 얘기를 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의 장소가 확장이 돼서 그 체링턴 상점 위층 있잖아요.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살았다라는 고방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두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둘만의 어떤 은신처, 고립된 어떤 사적인 공간을 갖고 이런 사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나중에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계단을 밟는 것과 같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각종 금지된 것들을 이제 마신단 말이에요. 그 맛 좋은 커피, 설탕, 빵도 후줄근한 흑빵이 아니라 흰빵. 이것도 소련하고 똑같거든요. 잼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 근데 보면은 이게 되게 이제 원시적이다라는 게 또 되게 웃기고 이게 내부 당원들이 마시는 건데 내부 당원들은 더 옛날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아이러니 정치 풍자로 읽으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련의 특권층들 노멘클라투라 뭐 맞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면하는 것이고 이 체링턴 상점에 오는데 줄리아가 화장을 하고 왔어요.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뭐 망사 스타킹을 신을 거고 하이를 신을 거예요. 여기서만은 당신한테만은 내가 당원이 아니라 여자이고 싶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합니다.